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어제 본회팍에 있는 더 소스몰에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또 인사를 이렇게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제 이 본회팍 이 플러튼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은행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은행에 갔다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이시라고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제 또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이 더 소스몰에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소스몰에 가가지고 제 친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또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 3층에 있는 그 인닛이라고 하는 그 커피집이 있지 않습니까? 인닛인가 거기 이제 커피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이렇게 또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1층에 갔습니다. 1층에 가가지고 딩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바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바라도 이제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또 이 자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더 소스몰이 평일에도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딩티도 좀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커피집으로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유튜버이시죠? 라고 이렇게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서 딱 봤는데 굉장히 나이가 어린 어떤 이 여자아이가 제 아들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한 12살 정도, 12살, 13살 그 정도 되는 어떤 여자아이가, 아니 저는 분명히 이제 맨날 이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이 연령층이 어느 정도 좀 높거든요. 제 나이 또래 이상인데 전부 다 40대 이상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가 내가 유튜버인지 어떻게 알지? 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여자 꼬마애가 유튜버이시지 않냐고 이 한국말도 꽤 하더라고요. 좀 영어권인 것 같은데 한국말도 좀 하면서 유튜버이시지 않냐고 저랑 같이 사진 찍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딱 찍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맨날 보신다고. 아빠가 맨날 본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저랑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또 갔는데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 저랑 이렇게 또 사진 같이 찍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굉장히 귀여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아시다시피 어제 조지아주에 있는 이 아틀란타 근처에는 아팔레츠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긴급하게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듯이, 어제 이 아팔라치, 이 조지아주, 이 아틀란타 근처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2명은 14살 이 학생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명은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총기가 난사가 되다 보니까 9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선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총격범 있지 않습니까? 14살짜리 재학생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남자아이라고 하는데, 이 14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총을 가지고 AR-15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뭐 항상 이 등장하는 총기 난사에 항상 등장하는 그 총이 있지 않습니까? AR-15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그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했대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먼저 알아가지고 뭐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문을 그때 잠갔다고 합니다. 잠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 자신의 클래스에 못 들어갔대요. 못 들어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반에 들어가자마자 총을 막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마 이 한 탄창을 다 비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을 이렇게 또 난사하게 되면서 그때 4명이 아마 사망한 것 같아요. 4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9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총기가 이렇게 또 발사가 됐으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클래스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이렇게 다 잠그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 총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이제 학생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문을 잠그고 이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이랑 의자랑 해가지고 다 문 앞에 둬가지고 클래스를 이렇게 또 막고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공포 속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경찰들이 바로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잡으러 오니까 총 내려놓고 그냥 순수히 잡혀가지고 이렇게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가지고 45번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45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벌어진 이 총기 난사 사건 385번째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1.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온라인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 경고를 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온라인에 먼저 이렇게 또 올라왔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은 이 메시지를 누가 이렇게 또 올렸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졸지아주에 있는 이 학교 5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는 어느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왔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누군가 이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에 대해서도 누가 이렇게 또 올렸는지 경찰이 이렇게 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학생이 이렇게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14살짜리 학생이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서 성인처럼 똑같이 재판을 받을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나 좀 이제 중대한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잔인한 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4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9명이 총상을 입고 학교에서 AR-15를 가지고 와가지고 탄창 하나를 다 비우면서 클래스룸에 그냥 막 난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클래스룸 하나 들어가 이제 원래는 이제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클래스룸이 문이 닫혀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학교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은 클래스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은 문을 잠궈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화가 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 애도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 대선의 쟁점으로도 이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 측은 이거는 진짜 비극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면서 항상 이렇게 또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도 어제 이렇게 또 유사 활동을 하면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총기 난사 사건 이제 벌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 희생 당한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애도를 표한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얘기는 1절도 없었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은 이제 계속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총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규제를 해야지만 이런 사건이 덜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 AR-15 총이 항상 나옵니다. 이 AR-15은 소총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제 쓰일 법한 이 M16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이제 전쟁에 이렇게 또 쓰였던 그 총을 조그맣게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총이에요. 똑같은 총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총알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총알을 맞는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지 않나. 그냥 9mm 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소총에 들어가는 그런 총알이기 때문에
이런 총을 가지고 이 총기를 난사를 한 다음에 당연히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AR-15개들의 총기 관련이 돼가지고 총기를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가지고 이 공화당은 이 어멘드멘트 2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총기는 계속해가지고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에 관련이 된 이런 사건 사고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안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 법무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 미국의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조종을 하려고 이 미스인포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이렇게 또 퍼뜨리는데 $10,000,000나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 미국에서 이제 여론 조작을 이렇게 또 한 것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적발이 됐으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10,000,000를 이 미국에 있는 어느 이제 보수단체 미디어, 마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디어.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어느 보수단체 미디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RT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투데이,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10,000,000나 여기에다 미디어에 줬대요. 테네시라고 하는 테네시에 있는 어느 이제 미디어 방송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국이 이제 마가를 이렇게 또 지향을 하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이 방송국인데 여기에다가 $10,000,000나 이렇게 또 주게 되면서 가짜 뉴스들, 이 음모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올해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여론 조작을 이렇게 또 한 정황이 이렇게 또 발견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RT, 이 러시아 투데이 간부 2명을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러시아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되도록 계속해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미디어에다가 이 $10,000,000나 이렇게 또 주게 되면서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 조작을 지금 이 러시아가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근데 진짜 개 짜증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미 법무부가 이 RT에 대해 가지고 이 러시아 투데이 미디어 간부들 2명한테 기소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러시아에서는 너네 우리 미디어 건든다고 하면은 이 미국 미디어 우리가 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We will take action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진짜 방귀 낀 놈이 이렇게 또 성을 낸다고 진짜 아주 그냥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가 이 미국의 이 대선을 지금 여론 조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도 이 RT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가 미디어에 $10,000,000가 들어간 거 이게 이렇게 또 정황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자 보니까 지금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은 이 카말라 해리스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반어법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내가 이 독재자, 러시아 독재자인 이 푸틴이 누구를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인기가 떨어지겠지 하면서 나는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또 뒷받침해 주듯이 푸틴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카말라 해리스의 그 웃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의 웃음이 이 마가에서 좀 이제 조롱하듯이 이렇게 또 쓰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푸틴은 이 카말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조롱하듯이 이렇게 또 뒤로 돌려가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카말라 해리스의 웃음은 전염성이 있다, 컨테이저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푸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또 이 조종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이 미국의 여론 조작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 디스인포메이션, 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또 뿌리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러시아에서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럼프 이 대선 캠페인 무슨 해킹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또 빼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해킹을 한 그 배경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 측에서 해킹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측에서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퍼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짜 사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여론 조작을 지금 이렇게 또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해킹을 직접 해가지고 트럼프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또 빼가고 지금 이란은 이 미국 이 대선에 이렇게 또 개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정황에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나 뭐 이란이나 뭐 북한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 여론 조작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대통령 후보를 잘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가 부자 증세 있지 않습니까? 부자 증세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조금 이제 뒤로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또 펼쳤거든요. 미국의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년 100만 달러 이상씩 버는 초부자들한테는 부자 증세를 39%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말라 해리스는 이 부자 증세 이것을 39%에서 28%로 좀 많이 이렇게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나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나 굉장히 지금 초접전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좀 오른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너무나 왼쪽에 있지도 않고 너무나 오른쪽에 있지도 않는 조금 이렇게 중도에 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 카밀라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중도에 있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이제 둘 다 좋은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왼쪽이나 너무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또 중간에 오는 것도 괜찮은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9월 10일에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트럼프랑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이 마이크 그냥 이제 계속 켜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다, 우리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냥 이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는 마이크를 끄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카말라 해리스 측은 이 마이크 끄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마이크를 끄자라는 이게 나온 게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너무나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또 말을 할 때 너무나 이제 말을 끼어들기를 이렇게 또 잘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짜증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를 끄는 것을 이렇게 또 채택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가 아니다, 오히려 이 마이크를 켜두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아니다, 마이크를 그냥 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할 것을 예견을 해두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TV 토론회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이크를 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또 이제 나와가지고 막 말을 끊지 않았을까. 만약에 마이크를 켜두면은 말이죠.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는 원래는 그거를 노리고 마이크를 켜두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알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끊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는 좀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지지율이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이제 마이크를 끄자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이 미국에서는 이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을 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이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윙 스테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경합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이제 경합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러스트 벨트에도 굉장히 있거든요.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될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이 러스트 벨트, 뭐 펜실베니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러스트 벨트의 사람들을 이렇게 또 지지율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는 뭐 찬성을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전기 자동차로만 이렇게 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2030년까지는 이 전기 자동차만 팔아야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이 2030년도까지 전기 자동차만 이렇게 또 팔아야 된다라는 그 정책을 나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원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지향을 했었던 것은 이 전기 자동차로 2030년도부터는 전기 자동차의 새 차는 전기 자동차만 팔아야 한다. 라는 그런 이 정책을 이렇게 또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급속도로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뭐 전기자동차 이제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또 급속도로 바뀌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을 계속 이렇게 또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러스트벨트, 이 미 중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거부감을 이렇게 또 내비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냥 기름 쓰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카말라 해리스는 너무나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닌 조금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전기차도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전기차만 지지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지율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려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지지율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이제 왼쪽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오른쪽도 아닌 그냥 좀 왼쪽이면서 조금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또 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랑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이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키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런 그룹들에서 이 지지율을 계속 이렇게 또 좁혀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우위인 그런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남성들의 이 지지층들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트럼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를 지금 굉장히 줄여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카말라 해리스가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왼쪽이 아닌 너무나 이 민주당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화당도 이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는 그런 행보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남성들도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굉장히 지지율이 많았었는데 이게 조금씩 카말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좁혀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지금 막 1% 차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엄청나게 이제 바짝 쫓아오고 있으면서 이런 키 스테이트, 키 그룹에서도 이렇게 쫓아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는 이제 똥줄이 타고 있거든요.
똥줄에 이렇게 또 타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이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2029년도 그때 경제 대공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같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베이슬레스 클레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이가 없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베이슬레스 클레임의 끝판왕이지 않나. 가짜 뉴스를 이렇게 또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봉이지 않나. 러시아나 트럼프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거, 사람들을 교묘히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신의 편으로 이렇게 또 끌어들이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베이슬레스 클레임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안 속거든요. 그때 한번 속았으면 됐지. 이제는 이 트럼프 얘 또 거짓말 이렇게 또 하고 있네라고 이제는 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골드만 삭스에서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힌다고 하면은 미국의 GDP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에 반해 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힌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GDP가 슈링크가 될 것이며 미국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골드만 삭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수많은 이 정책들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이나 그리고 이 트럼프의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또 돌려봤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이 미국의 데피시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늘린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들한테만 감세해주고 부자들만 더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만 이렇게 또 쏟아내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가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 정책들을 이렇게 또 돌려보니까 이 트럼프보다 5배나 적다고 해요. 5배나 줄어든 그런 재정 적자를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들은 미국의 중상층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의 평민들을 도와주는, 미국에 있는 이 일반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트럼프보다는 적다라는 그런 소리는 뭐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를 안 뽑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완전히 이렇게 작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전에 저한테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트럼프만 까는데 트럼프 너무 싫어하니까 트럼프만 까는데, 누군가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는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잘 벌었으면서 트럼프를 까냐고, 트럼프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고 이렇게 또 베이슬레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분명히 적었습니다. 제 주식들이 급폭등을 한 것은 트럼프 때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때였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트럼프 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때 주식이 미친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잘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또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미국의 중상층들이 잘 살아야지만 이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그런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빈부격차만 더 벌어지지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자들도 처음에만 부자가 되지 빈부격차만 이렇게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게 이 부자들한테도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물건들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부자들도 나중에는 돈을 잘 벌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이런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중상층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좀 또 내려가고 있네요. 이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이 S&P 500도 마이너스 0.5%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0.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9월에 접어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9월 달에는 좀 내려가기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9월 달에 좀 이제 포지션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이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팔고 이거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래 좀 이제 조정기가 9월 달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항상 이 주식 시장을 보면은 9월 달에는 항상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미국 고용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낌새가 이렇게 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은 지난 8월 달 이 민간 고용이 이 99,000건 정도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예상치보다 더 적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또 예상보다는 적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좀 적었고, 그리고 고용률도 이제 좀 적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연준이 이렇게 또 바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용시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확실시 이 미 연준에서는 오는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제 고용시장이 나쁘다라는 이런 신호가 계속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때 비컷으로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B컷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0.5%로 이렇게 금리를 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마켓, 이 주식시장에는 어쩌면은 안 좋게도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준이 만약에 B컷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컷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거의 확실시 금리 인하 하기는 하는데,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만 0.25%만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버라이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버라이즌이 이 프론티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론티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광섬유 그 인터넷망 이렇게 또 까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프론티어 회사를 9.6 빌리언 달러에 이렇게 또 사들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버라이즌은 이 광섬유 이렇게 또 까는 그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또 강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들였다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통신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버라이즌이 가장 강력하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인텔에 대한 나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텔이 얼마 전에 또 이제 브로드컴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칩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이게 또 불발이 됐다고 하네요. 이 브로드컴에서 이 인텔한테 파운드리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리를 이렇게 또 하려고 1.8 나노 칩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이렇게 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이제는 기술도 없고, 뭐 파운더리도 잘 되지도 않고, 뭐 칩들도 뭐 별로이고, 뭐 AMD 다 따라잡히고, 뭐 GPU도 생산을 안 해가지고, 뭐 AI 칩들도 계속해가지고 이 엔비디아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 좀 굉장히 나쁜 뉴스는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 인텔 주식이 어쩌면은 더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19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더 반토막이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인텔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야, 진짜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볼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볼보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원래 이제 볼보가 이렇게 계획을 밝혔었거든요. 2030년부터는 새 차들은 이제 전기차만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계획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렇게 또 모두 철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전기차로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볼보 자동차 이렇게 또 뭐 판매 대수나 이런 매출에 대해 가지고도 좀 이제 축소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이 볼보 자동차는 지금 조금 이제 힘든 길을 이렇게 또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뭐 수많은 이 자동차 회사들,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도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들 한 발을 빼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아니다. 전기차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로도 좀 많이 만들고 뭐 전기차도 좀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와, 그때 도요타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넘어갈 때 도요타는 아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도요타가 이 미래를 진짜 잘 보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이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서 봤는데 이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로만 다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전기자동차들에다가 엔진을 넣는데요. 그게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 전기 자동차의 이 레인지 익스텐더 그 엔진을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이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인지 앵사이리 있지 않습니까? 거리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현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포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포드에서는 지난 8월달 이 판매를 본다고 하면은 포드 이 트럭 있지 않습니까? F-150, 포드 트럭, 그리고 포드 이 하이브리드가 또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포드 하이브리드의 차량들의 판매가 13%나 이렇게 또 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부 다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야, 진짜 도요타가 대박이지 않나. 도요타는 미래를 진짜 잘 예견을 하고 우리들은 하이브리드로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도요타도 전기자동차로 간다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우선 이 하이브리드를 더 이제 강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 도요타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US 스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US 스틸은 절대로 재팬 스틸에 넘어가지 이제 못한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철강 회사는 미국의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이 US 스틸 주식이 18%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는 이렇게 또 뉴스에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US 스틸 CEO가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 재팬 스틸이 이 US 스틸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우리 이 투자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이 US 스틸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 이 정치적인 행보만 이렇게 또 따지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써가지고 이 US 스틸을 살려준다라는 그런 소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거는 또 너무나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도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또 너무나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 유가는 어제는 또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다시 70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갔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이 오펙 플러스에서 아시다시피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감산을 이제 그만하면서 이제 프로덕션을 이제 더 늘리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늦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소폭 올라가게 되면서 70달러를 다시 이렇게 또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침체가 이제 살짝 오르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펙 플러스에서도 이제 더 프로덕션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유가는 이 내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60달러 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안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 미국의 경제가 또 잘 돌아가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또 잘 돌아가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잘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